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2월 22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이 경기도가 최근에 경기도 현대사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교육용 교재라고 하는데 이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해 6월에 우리나라 국사가 잘못돼 있다면서 경기도 공무원 교과서를 따로 만들 것을 천명한 후에 4천만 원을 들여서 펴낸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이 황당합니다. 이 박정희의 5.16 쿠데타에 대해서는 5.16이 일어나자 대다수의 국민은 올 것이 왔다면서 그것을 암묵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렇게 기술해 있고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저항하여 일으킨 무장 반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학계가 정립해왔고 국가가 인정한 역사를 뒤집는 내용들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집필자와 고문 7명 전원이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 포럼의 공동대표이거나 자문이었고 또는 이 조선일보 주필과 한나라당 참정치본부 공동본부장을 지낸 보수 1색의 인사들이라고 하거든요. 도무지 균형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사들이 도무지 보편적 역사인식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책을 쓴 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더욱 걱정되는 건 이런 현상이 경기도에서 어디까지 확대될지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 박근혜 당선자의 역사관이 엄청난 논란을 불렀던 게 또렷이 기억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털기 전 뉴스로 넘어갑니다. 검찰이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의 비밀 회동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최 기자의 10개월치 통화 기록을 모두 살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심리로 열린 최성진 기자의 첫 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이봉창 검사가 최 기자의 2012년 1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6,500여 건의 통화 내역이 담겨 있고 최 기자가 전화를 걸었거나 최 기자에게 전화를 건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 시각 및 시간, 통화 위치 등 최 기자의 일상과 동선이 드러나는 정보가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생활 침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당연히 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 PD수첩 작가의 이메일까지 들춰낸 적이 있었으니까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일부가 어제 한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당선자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 조웅 목사를 체포를 했습니다. 조 목사는 지난 15일과 18일에 인터뷰 형식으로 이 박 당선자와 관련한 내용을 주장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체포된 어제는 3차 폭로를 예고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 조 목사는 인터뷰에서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정윤희 씨가 박 당선자의 배후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주장 등을 펼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명예훼손 사건 치고 아주 신속한 수사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늘 오후에 이 시마네현 마스에시 소재 현민회관에서 열리는데요. 일본 정부 당국자로는 최초로 이 차관급인 시마지리 아이코 해양정책 영토문제 담당 내각 정무관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또 전체 참석자 500여 명 중에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청년국장 등 현역 국회의원 18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막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털기 전 뉴스였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5대 국정 목표와 21개 국정 전략, 140개 세부 과제를 담은 건데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박근혜 당선자가 줄기차게 읊조렸던 경제민주화, 이게 쏙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5대 국정 목표에 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21개 하위 전략에서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대체가 됐는데요.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의 유종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뭐 좀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전에 이제 저희하고 이 징계 문제 때문에 한번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었었는데 그 문제는 네.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그때 그 제가 뭐 뉴스를 잠깐 접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방송을 했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진행된 결과는요. 네.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때 정직 3개월 네. 처분이 내리셨었는데요. 예. 제가 이것은 완전히 부당한 음. 징계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수용할 수 없어서 음. 이 신청 절차에 들어갔는데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 신분 보장을 위해서 교원 네. 소청 심사위원회라는 걸 교육부에서 운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소청 심사를 제기를 했는데 제가 음. 참 재밌었습니다. 네. 그 심사위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들의 판단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돼 있는 건데요. 그때 발언을 하셨던 모든 심사위원들은 이건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말이 안 되는 징계 아니냐 하는 예. 발언이 뭐 거의 압도적으로 다였고요. 네. 그리고 제 입장을 좀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네. 당시 저희 그 대학원 측을 대표해서 나온 그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에게 심사위원들이 물어봤어요. 음. 진짜 유종일 교수 주장하는 게 맞냐? 음. 그러니까 그분이 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 징계 조치를 무효하는 네. 해야 된다는 저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보니까 이게 원래 교원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게 되는 기분인데 예. 좀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네네. 아주 교원에게 불리하게 판정을 수용하더라고요. 예. 보면. 예. 기대는 안 했는데 그 정직 3개월이 정직 1개월로 바뀌었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음. 행정소송 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그 인터뷰를 하다 보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지금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이분이 그 징계 서류에 최종 그러니까 도장을 찍은 분이 이분 아닙니까? 네, 도장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예. 본인은 이제 자기가 이게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때 이제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네. 그 현오석 원장이 저희 대학원대학교의 총장으로 돼 있는 분인데 네. 징계를 요구하고 뭐 주도를 한. 예. 그것도 더 징계 강도를 높이려고 압력을 넣고 뭐 그랬다는 증언들이 있었죠. 그래요. 뭐 이 문제는 좀 그 이 현오석 그 지명자 얘기는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자, 경제민주화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5대 국정목표나 이런 데서 빠진 거를 두고 네. 이 인수위원인 새누리당의 강석훈 의원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이 전략에 이게 담겨 있는 거다. 용어만 바뀐 거고 앞으로 두 용어가 같이 사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했다라는 것은 오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정말 견강부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 말이죠.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원칙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네. 뭐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네.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침해해서야 되겠느냐. 그렇죠. 예. 이걸 좀 규제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도 하고 네. 또 이제 그 대형마트나 SSM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그 규제를 가하는 네.
그런 게 지금 그 사회적 합의 아닙니까? 예.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 원칙이 바로 선 경제다 하면 예. 우리가 그런 경제민주화의 원칙 혹은 그 이런 어떤 분배 정의의 원칙 이런 거에 입각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주장할 수도 있지만 네. 많은 사람들은 아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장 경제에서 예. 마음대로 자기 능력껏 경쟁하게 놔두고 네. 대기업이든 대자본이든 예. 더 좋은 서비스를 아니면 제품을 예. 소비자에게 네. 또 그 좋은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선택하면 네. 그게 맞는 거지. 그걸 왜 정부가 나서서 예. 규제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것은 원칙이 맞지 않다. 얼마든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해석의 여지가 많다 이 말씀이시네요. 간단히. 그렇죠. 이연령 비연령이고요. 예. 이거는 금방 그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대선 과정을 거쳐서 이 개념의 실체가 뭔지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지금 그런 거죠. 경제민주화 하면 뭐 구체적인 내용이야. 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예. 큰 틀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지금 너무 경제력이 집중되고 네. 불공평하다. 예.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공평한 경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기회를 좀 공평하게 만들고 예. 어떤 경쟁의 과정을 공정하게 만들고 네. 또 결과적으로 분배에 있어서도 좀 더 고르게 다 함께 잘 사는 경제가 돼야 되겠다. 네. 이런 거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경제적 강자에 대해서는 예. 좀 규제를 가하고 예.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시장경제 원칙 그러면은 무슨 뭐 규제는 완화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현오석 네. 부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 게 시장경제 원칙이다. 시장에 그냥 바뀌어야 된다. 예. 왜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고 보호하냐. 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게 5대 국정 목표에 담기느냐 안 담기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그게 말이죠. 예. 이제 인수위 측에서는 그런 어떤 목표로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네.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여러 세부 정책들은 그렇죠. 다 담겨 있다, 내용적으로 담겨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예. 뭐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박주성 선수 있죠. 네. 축구하는 예. 맨유에서 QPR인가요? 예, 걸로. 예, 예. 우리 많은 그 축구 팬들이 한국의 축구 팬들이 맨유에서도 저 정도 활약을 한 박주성 선수가 네. 좀 약체 팀인 QPR에 가면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팀을 이끌고 나가지 않겠냐. 네. 그래서 주장 완장을 찾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대기 명단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뭐 대기 명단에 들어가 있어도 그게 그 팀의 전력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졌던 기대는 뭡니까? 주장 완장을 하고 팀을 이끌어 나가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골도 많이 넣는 박주성을 기대했잖아요. 예, 예. 네. 그랬는데 저 대기자 명단에 들어있으니까 예. 지금 그런 거예요. 경제민주화가 예. 작년에 총선 대선을 통해서 모든 후보들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그 과제로서 예.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국민적 합의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예. 그것은 우리 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 소득이 2만 달러가 훌쩍 넘었는데 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잘 살아지고 삶이 풍요롭고 여유로워졌냐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네. 서민들 갈수록 더 힘들고요. 예. 풍산층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게 현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성장해서 특히 이제 MB 정부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747 예. 고도 성장을 통해서 예. 그걸 하기 위해서 규제 풀어주고 세금 깎아주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국민들이 잘 살게 된다 이랬는데 해보니까 전혀 아니더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수장 만능주의, 성장 지상주의 여기서 벗어나서 예. 정말 공정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여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교수님. 대표 선수인데 이걸 갖다가
뭐 다 지워버리고 저기 어디 대기자 명단에다가 네. 대기 선수 명단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안 죽었다 그대로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결국은 이것은 그 의지, 그러니까 박근혜 당선자의 의지가 결국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졌다는 것은 결국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다. 그것을 네, 보여주는 뭐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퇴색했다. 그러면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경제민주화를 그 읊조렸던 것은 결국은 선거 전략 차원밖에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꼭 해석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그 달리 해석할 도리가 별로 없네요. 그래요. 자, 그런데 그 강론으로 들어가면 말이죠. 네. 예를 들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하고 집단 소송제도 도입을 하고 신규 순환 출자 금지도 도입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하는 거에 대해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네네. 이런 강론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강론 중에서도 네.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빠져버린 부분도 있고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충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겁니까? 대선 때 얘기했다고 빠진 예, 게. 예,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 납품 단가 문제가 네. 이 하청 관계에서 지금 오랫동안 우리나라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납품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그렇죠, 뭐 대금 그렇죠. 결제를 지연한다든지 예. 이런 문제들이 예. 발생할 때 그거를 당하는 하청 업체들이 이걸 잘 신고를 못 합니다. 그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원청 업체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으니까. 이 갑을 관계니까 어차피. 예. 예.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 이건 뭐 도저히 이 문제 제기를 못 하니까 이걸 중소기업 그 협동조합 네.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 아,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조정 신청권이라는 거를 부여를 해줬어요. 조정 신청권. 예. 예. 그런데 그거 저 신청해도 네.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에 나서야 되는 거는 여전히 개별 기업으로 돼 있으니까 예. 못하는 거예요. 단 한 건도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 협동조합 차원에서 직접 그 협의를 할 수 있는 예. 협상력을 높여주자는 거죠. 예. 그런 현실적인 방안이네요. 그게. 네, 예. 그게 이제 그 제가 뭐 경제민주화위원회 할 때도 그랬고 예. 뭐 많은 학자들이나 정책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서 그게 예. 반영이 됐었던 거예요. 예. 협의권을 부여를 한다. 네. 협동조합에. 근데 그게 빠져버렸어요. 어허. 네. 그리고 이제 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기대를 했는데 빠졌고 금산분리관에서도요. 예. 우리가 금산분리 그러지만 우리나라 금산분리가 안 돼 있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은행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는데 그것도 MB 정부에서 좀 완화가 됐고요. 예. 그런데 그 은행이 아닌 우리가 제2금융증권사니 보험사니 뭐 캐피탈사니 하는 것들이요. 재벌 계열자로 많이 편입이 돼 있죠.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고객들 예금자들의 돈을 가지고 뭐 지배권을 네네. 확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재벌 계열로 돼 있는 네. 금융사들을 따로 모아서 그 재벌 그룹에서 금융사들만 따로 모아서 이 관리를 하자. 네. 중간 금융지주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예. 금융 감독도 엄격하게 하고 예. 대주주와의 관계 이런 예. 것도 좀 엄격하게 규제하고 하자 예.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빠져버렸고 예. 또 그 재벌 총수들이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네. 마냥 그 휠체어 타고 한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집행유예로 나오고 예. 이런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예. 이게 지금 저 유전무죄, 예. 무전유죄 예. 이거 고쳐야 되겠다는 게 국민들의 그렇죠. 바람이고 또 이 박근혜 당선이 특히 강조하는 법치주의를 생각하면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당시 그 박근혜 후보 쪽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네. 이것도 약화가 돼 버렸어요. 횡령 부분만 남고 이제 배임 부분에 관해서는 예. 그런 형량을
가중시키는 거를 또 빼고 이런 이제 구체적인 사안들에서 예. 후퇴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아마 이런 거예요. 이 경제민주화가 네. 무슨 전문가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림 잘 그려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 이게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 있는 그 기득권 집단하고 네. 싸워가면서 이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책 추진이 네. 뭐 간단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또 모든 정책이라는 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또 예.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예. 하다 보니까 뭐 뜻대로 잘 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 조치, 추가 조치 뭐 무슨 어떤 예외 규정을 예.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네. 그게 그 정부의 어떤 국정 목표로 이게 딱 정해져 있으면은 네. 아무래도 그런 그 정책의 실행 과정에 여러 가지 미세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네. 이 경제민주화가 더 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예. 이게 그렇지가 않으면은 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들어가 있지만은 네. 그것이 실행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네. 자꾸 이빨이 더 빠지고 약화되고 아. 잘못하면 유명무실화되고 예.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선 때 그 두 바퀴가 경제민주화였고 또 하나가 복지였는데 그렇습니다. 이 복지 관련해서도 4대 중증 질환에서 사실은 알토라나 다 빠져버렸고 지금 또 뭐 임플란트도 그렇고 기초연금도 그렇고 복지나 경제민주화 이 두 바퀴가 전부 다 지금 후진하고 있는 거네요. 간단히 총평을 하면. 그렇습니다. 예. 복지 경우에는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네. 그 복지를 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이 세금을 안 올리겠다 이렇게 못 박아놓고 하니까 네. 이 돈 없이 복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여러 가지 후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부자 증세 뭐 지금 거의 뭐 트렌드로 가고 있던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금융위기 이후에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재정이 많이 투입되면서 재정이 이제 부실해진 나라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재정을 보강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자 증세를 뭐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예. 추진을 했죠. 프랑스는 난리도만요 보니까 다른 나라로 뭐 옮겨가 버리고 지금 부자 증세하면서. 네, 뭐 일부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예. 지난번에 그 누구죠? 무슨 저 영화 배우 뭐 예.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해서 뭐 많이 무리를 일으키고 그랬는데 네. 그 배우가 얘기해서 나 저 세금 회피하려고 그런 거 아니다. 나 세금 프랑스에 다 내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그 경제민주화가 후퇴할 것이다라고는 예상. 지금 어제 이제 나온 국정운영 청사진에서 그 일당이 드러났지만 또 하나 지금 봐야 되는 창구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사령탑이 누구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또 하나의 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결정적이죠. 그렇죠. 정책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경제 분야에서 투톱이 이제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청와대 경제수석은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이 지금 내정이 됐어요. 네네. 좀 한 분 한 분 좀 그 짚었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지명자 그 우리 교수님 징계를 주도한 점이 있지만. 최대한 객관화시켜서 한번 평가를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말이에요. 제가 그런 개인적인 악연이 있어서 예.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 뭐 저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봐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사실은 과거에 뭐 같이 일했던 적도 있고 예. 이제 일반적으로 규제 완화를 네. 주장하는 그런 좀 시장론자다. 예. 복지나 분배보다는 성장을 더 중요시하는 성장론자다. 예. 그것은 이제 이분이 그동안 했던 뭐 발언이나 글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고, 네. 뭐 세간의 평판이 또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성향인 것은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은데, 네. 좀 개인적으로는 신뢰가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제 관료들이, 뭐 경제 관료뿐만 아니라 전에 누가 그랬죠? 관료는 영혼이 없다. 그렇죠. 예. 무슨 그렇게 굉장한 그 소신과 철학을 가진 분은 아니고, 시류에 맞춰서, 예. 그 권력이 원하는 네. 방향에
잘 맞춰서 이렇게 해나갈 준비가 돼 있는 네. 자기 어떤 개인적인 철학과 소신 같은 것은 별로 없는 해바라기 성향이 강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분이라고 봐야죠. 그런 성향이 이제 MB 정부 하에서 예. KDI 원장을 하면서 네. 잘 드러난 거죠. KDI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그 국책 연구기관 중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그렇죠, 으뜸이 그렇죠. 되는 예. 기관으로서 예. 사실은 거기 연구하시는 분들이 네. 우리 국가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최선의 처방을 만들고 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국가 정책에 반영되고 예. 이런 보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자꾸 정부의 비위에 맞는 예. 정부가 자꾸 잘한다고 그러고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뭘 연구 결과를 예. 보고서를 이제 발표하라는 쪽으로 아, 좀 그래요? 많은, 간섭을 했고 예. 그런 데서 이제 그분의 그런 성향이 잘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혹시 그 지난 대선 때 그다음에 대선 전부터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이 현호석 지명자가 경제민주화 이 담론에 대해서 뭐 좀 그 이야기하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악연도 있고 해서 네. 제가 뭐 이 대면을 피하고 예. 뭐 관심 있게 뭐 지켜보지를 않아서 네. 경제민주화에 관해서 뭐 특별한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분명한 거는 저 정도로 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는 예. 사람 입장에서도 이 현호석 원장 지명자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뭐 특별히 네. 발언한 게 별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만큼 정말 그 사회적 화두였는데 예. 별다른 입장 표명은 안 한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그분한테 나온 코멘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규제하는 거 네. 그런 거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다든지. 그랬어요? 네네. 예. 이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반대한 거죠. 그렇죠. 이 조원동 경제수석 그러니까 내정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원동 그 경제수석 내정자 네. 이분이 또 잠시 저희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교수로 또 좀 같이 일하게 됐고 그 전부터 예.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는 분이고 네. 상당히 그 유능한 아. 경제 관료다 이런 예. 평을 받았었죠. 예. 그렇긴 한데 저도 참 이게 친분 관계를 생각하면 이 두 분 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한데 네. 이 조원동 수석 내정자 역시 예. 경제 철학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네. 현호석 내정자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경제민주화에 대한 어떤 그 철학과 소신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요. 사실은 뭐 좀 상징적인 인물이 있죠. 김종인 전 수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이제 경제민주화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신 분인데 이분은 지금 인상 과정에서 완전히 쏙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이것이 상징한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상징이죠. 저는 사실 제가 뭐 여기저기 칼럼도 좀 썼습니다만은 예. 우리 어려운 서민들 위해서 네. 우리 박근혜 정부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네네네. 성공적인 정부가 되고 또 그 특히 경제민주화 공약을 네. 잘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바람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그걸 그래도 잘 이끌고 나가실 분은 네. 김종인 박사님이라고 생각해서 김종인 예. 박사님이 좀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굉장히 기대했는데 예. 네, 뭐 그분처럼 이런 그 철학과 소신이 있는 분들이 잘 안 보이네요 인선 과정에. 그래요. 지금 뭐 그 김상조 교수 같은 분은 이 대선 과정에서 김종인 그 전 수석이 언젠가는 팽당할 거다 이렇게 그 전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전망이 결국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나온 그 인수위원회의 국정운영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경제민주화가 쏙 빠졌다. 이거는 박근혜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색됐거나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좌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할 현호석 경제부총리 지명자나 조원동 경제수석 내정자 같은 경우도 경제민주화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네.
결국 종합정리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박근혜 당선인 입장에서는 네. 이런 어떤 정책 방향이나 네. 국정 목표는 내가 정하는 거고, 예. 이런 수석이 됐던 장관이 됐던 네. 그런 지시에 따라서 네. 이분의 여러 가지 살아온 배경이나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네. 관료 출신들이 뭐 아무래도 청문회 통과도 좀 유리하고 예. 잘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 판단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이 국정이라는 게 이제 가면 갈수록 깨달으실 텐데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라서요. 네. 정말 수많은 다양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정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국정 목표를 분명하게 천명하고 거기에 합당한 인사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는데 네. 저는 솔직히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민주화 내가 선거 때 써먹었지만 이거 필요 없어. 예. 더 이상 관심 없어. 이런 마음의 자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네.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계속했던 얘기는 자기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걸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거의 맨 앞자리에서 언급을 했어요. 근데 예, 그러면 항상 그랬어요. 선관위 홈페이지에 예. 그때 공약도 보면 1번인 경제민주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것이냐, 의지가 쇠퇴한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건데 이 과정에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인수위 과정에서 모피아를 추구하는 경제 관료들에게 설득당하고 했던 측면은 없는 거냐?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좀 추측할 만한 근거는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예. 이제 모피아도 있을 거고 네. 또 경제민주화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들의 영향이 예. 알고 모르게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네. 이 당선인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부분이 예. 빠져버리니까 이게 대선 때만이 아니고요. 예.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총선 예. 그 전에 예. 그 전에 당이 새누리당이 아니고 한나라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한나라당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예. 쇄신한다고 당 이름도 바꾸고 색깔도 예. 바꾸고 예. 그러면서 가장 앞세운 게 경제민주화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빠졌다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큰 변화가 있었는데 예. 그게 과연 어떤 변화인지 저도 그냥 막연한 추측밖에 할 수가 없네요. 워낙 인사도 그렇고 그 모든 네. 결정이 예. 깜깜이 행정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이게 전혀 외부에 알려지지가 않으니까 예.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참. 근데 그러면 요번에 이거는 지금 박근혜 당선자와는 무관하게 한번 별도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 경제 관료들의 말발이 그렇게 세고 재벌들의 로비가 그렇게 집요합니까? 그거야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 지금 방금 얘기하신 두 가지 요소 예. 결정적으로 작용했죠. 예. 거의 포위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네, 그렇게 돼 왔죠. 그래요. 이걸 돌파한다는 건 보통 힘 갖고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사실은 예. 대선 때 예. 제가 글을 한번 써서 이게 여야 후보가 다 경제민주화 네.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예.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를 진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경제민주화를 국정 목표로 제일 앞에 내세우고 해도 네. 쉽게 될 거라고 저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이게 험난한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것은 우선 정부 조직에 네. 이걸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된다. 예. 국정 목표일 뿐만 아니라 예. 그동안 경제 관료가 재벌이나 네.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시장주의적인 흐름 예. 여기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바꿔야 된다. 국가의 과거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네. 경제기획원이 예.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예. 정부 주도의 산업화를 이끌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는 이제 뭐 경제 성장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경제 민주화, 우리가 좋은 성장, 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경제 구조를 대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거를 해나간다면은 과거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경제기원이 끌고 나갔듯이 예. 경제민주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 이거를 끌고 나가는 사령탑이 있어야지 예. 이런 그 소위 모피아나 재벌이나 네, 뭐 네. 이런 힘들을 대항해서 예. 이 경제민주화를 좀 제대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제가 글로 발표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예, 정말로 좀 후퇴하고 있어서 참 험난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 이게 뭐 일부 그 정치인들이나 정책 전문가들이 주장해가지고 이게 나온 것이 아니고 사회적 분위기고 국민적 요구죠. 그렇죠. 바로 예. 그 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민주화라는 것도 예. 이 정치민주화의 심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예. 네, 이게 무슨 정치민주화 따로 있고 경제민주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결국 아래로부터의 힘에 의해서 음.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예. 경제민주화는 뭐 비록 국정 목표에서 빠졌지만 네. 우리의 시대적 과제로서 우리 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우리 모든 그 국민들이 네. 나서서 예. 또 계속 정부를 감시하고 채찍질하고 예. 요구하고 예. 싸우고 이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결론까지 내려주셨네요, 교수님.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뭐하냐? 기사 써. 네가 무슨 기자 다니면서 뭔 기사를 쓰냐? 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쓴 기사를 읽는다고.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쓴다고? 난 읽기만 했는데. 야, 그게 정말이야? 당신도 오마이뉴스 헤드라인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등록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oma이뉴스.com 자, 이 점을 짚고 싶은데요. 이 박근혜 당선자가 대선 기간에 경제민주화를 읊조린 이유가 과연 자신의 철학이고 소신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보다는 이 국민적 요구가 거셌기 때문에 따라간 것 아닐까요? 이렇게 본다면 이 경제민주화는 아래로부터 추진되는 것이라는 유종일 교수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추진 주체는 박근혜 당선자가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는 것이죠.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